자, 우리 이제 미분의 활용 들어가야 돼.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함수 이야기를 했었고, 기능적으로 미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단다. 당연해. 기능적으로. 잠시만. 둘, 마이크 시험합니다. 하나, 둘, 마이크 시험합니다. 기능적이라는 건 여러 가지 미분법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제 기본 계산들 당연히 이제 머릿속에 익숙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지. 수투에서 배웠던 접선 이야기,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방식이 좀 더 확장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제 어디로 가냐면, 너희들 교재, 잠시만요.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내가 이미 킬러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접선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 초월함수의 접선이라고 돼 있고, 그래도 교재 페이지는 155페이지. 지난 시간에 154페이지 문제까지 풀었죠. 맞죠? 좀 정리를 좀 다시 해보고 시작을 하자, 우리. 자, 가자. 야, 오늘 왜 되게 썰렁하네? 오늘 결석자가 많았어. 지난 시간에 좀 어려웠나? 자, 그건 아니고 아픈 애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잠깐. 우선 합성함수의 미분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좀 기억합시다. 합성함수의 미분 자체가 아주 중요해. 왜냐하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가지고 뭘 얘기를 할 수 있었냐면 바로 음함수 얘기를 했었죠. 야, 음함수는 결국엔 합성함수 뭐예요? x에 관한 함수가 숨겨져 있음? 이런 패턴으로 이제 파악을 했었고, 합성함수의 미분이 결국엔 역함수 미분으로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역함수는 할 얘기가 많지만 기능적으로 내가 합성꼴이 항등함수가 되는 걸 정리를 했었던 내용들이 있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결국엔 얘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오늘의 이제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분수꼴 함수는 그냥 모양에 관련된 얘기였지. 모양. 분수꼴은 어떻게 미분할 것인가.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분법을 다양하게 연습하는 이유를 본다면 역시 수투와의 연계성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수투에서 우리가 어떤 걸 배웠냐면 결국엔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웠지만 수투에서는 그냥 3차. 이 꺼진 줄 알았더니 안 꺼졌네. 야! 그리고 4차. 자,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게 수투의 3차, 4차 함수의 기본 그래프나 어떤 비율 이런 것까지는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요건 이제 내가 문제에서 나오면 그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요거까지 복습할 만한 여유는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자, 요거야.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이후에 이걸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설명했던 게 있거든. 바로 뭐예요? 증감. 도함수의 보호를 가지고 함수의 증가감소가 좀 필요했었고, 증가감소와 극대극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들을 배운 이유가 중요해요.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증가감소와 극대극소라는 아이디어는 그냥 가지고 와야 돼. 어떤 부분이죠?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주어진 함수는 뭐한다? 증가한다. 이런 거죠. 도함수가 0보다 작으면 주어진 함수는 감소한다. 수투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고요. 사실은 극대극소는 정의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 근데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문제를 물어보고요. 여기를 극대, 여기를 극소라고 부르더라. 이건 미분 가능에 국한된 거야. 일반적인 정의를 좀 다르고, 어쨌든지 간에 극대극소를 배운 이유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함이다. 라는 거.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어. 그래프를 그린 이후에는 뭘 해줘야 되냐? 최대최소 이야기랑 연결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최대최소는 함수의 그래프를 분석한 이후에 설명하게 되어져 있어.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이야. 결국엔 극대극소와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연결하는 게 최대최소고, 네 번째, 방정식 이야기를 하는데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방정식은 결국엔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더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까? 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부등식이 있었는데, 부등식도 주의하십시오. 무엇보다 크다 작다의 형식을 쓰긴 하지만 부등식의 해를 구하려는 게 아니야. 여기서의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입니다. 무슨 부등식? 절대 부등식. 주어진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물어봤던 거고, 사실은 그 내용은 최대최소를 이렇게 연결해서 물어보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수투의 구조야. 그리고 이걸 그대로 가져와요. 단지 함수만을 바꾸죠. 초월함수, 다시 상가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합성꼴, 그리고 상과 그들과의 뭐 역함수 관계 등등을 가지고 여기다 물어보기 때문에 난이도가 극상이죠. 극상. 내용은 똑같은데, 그죠? 맞아? 그런 상태. 어쨌든 그래프 위주로 지금 설명을 할 거다. 이제 그 직전에 이제 당연히 접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뒷페이지로 가서 접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디로 가냐면 156페이지. 자, 이제 오늘의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접선. 자,
자, 접선 이야기는 좀 단순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역시 수투야. 접선을 어떻게 정의했느냐가 중요해. 사실은 수투에서 뭐 했다고요? 정의했다고. 정의한 겁니다. 새롭게. 뭘 정의했는데. 자, 봐.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녀석을 배우기 전까지는요. 접선은 그냥 판별식에 머물러 있었지. 근데 지금은 우리의 접선은 미분으로 정리가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x가 a일 때 너의 접선은요. 접점 a, fa를 지나고 기울기가 f'a인 직선으로 정리가 되더라. 그래서 y fa라고 쓰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봐. x-a라고 쓰게 되겠고요. 이 자리가 f'a다. 자, 어떤 꼴이죠? 너는 그냥 기울기. 얘가 뭐? 지나는 점. 자,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는 접선의 이거야. 정의다. 뭐다? 정의와 약속이야. 그래서 너희들 접선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줘야 돼.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접선은 두 가지가 있다. 어떤 접선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저런 접선 있죠. 저런 접선. 이런 접선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튕겨 접선. 따라해보자. 튕적. 따라해보자. 튕적 구조야.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지금처럼 뚫고 지나가는 요 접선. 그래서 이걸 뚫접이라고 부를게요. 뭐라고? 뚫접. 그런데 이 녀석이 결과적으로 이계도 함수를 활용하게 되는 변곡 접선이라는 표현까지 가게 될 거예요. 선생님 이계도 함수는 따로 좀 끊어서 얘기를 할 거니까 변곡 접선입니다. 자, 따라해보자. 변곡 접선. 뭘까요? 함수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고 아래로 볼록하고 이렇게 바뀌는 요 지점에서의 접선은 변곡 접선인데 기존의 접선은 얘를 설명할 수 없었어. 하지만 미분을 통해서 얘까지 정리하게 된 거야. 이 변곡 접선이랑 튕접은 성질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이 튕접은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x는 a의 근방의 모든 점에서 자, 봐. 요 녀석을 내가 gx라고 할게. 접선을. 너를 함수를 fx라고 합시다. 그 얘기는 fx보다 gx가 항상 크거나 같다. fx보다 gx가 항상 크거나 같다. 위에 있다고 지금. 어떤 근방이야? 요 녀석. 접점의 특정 근방에서 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접점을 포함하고 있는 열린 구간의 모든 점에서 얘가 항상 크거나 같다. 이 녀석은 항상 접선을 숨겨놓는 조건으로서 많이 활용되게 돼요. 어디에 그 얘기가 있냐?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 뒷페이지로 가서 보기 5번 봐요. 158페이지 봐봐.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야.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0과 4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어. 자, 당연히 초월함수, 삼각함수가 등장을 했다고. 이 녀석의 그래프가 있는데 gx가 자 봐요. gx가 fx의 그래프 위의 점 1,1을 지난다 밑줄. 지난다. 1차 함수 gx가 닫힌 구간 0사에서 그냥 0사로 얘기해버렸어요. 얘는 0사에서 fx가 gx보다 작고 나왔다. 자, 그냥 이렇게 가야죠. 그 보기 5번이 표현하고 있는 게 접선을 표현하지 않아도 접선인 경우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돼 있냐면 함수가 지금처럼 등장을 했고요. gx라는 녀석은 분명히 얘가 뭐라고 키워드를 줬냐면 나는 직선이야라는 조건을 첫 번째 줬다고. 무슨 선? 직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걸 줬죠? 지나는 점. 뭐라고? 지나는 점. 근데 이 지나는 점이 사실은 이 곡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교점 위치야. 교점. 같은 점이라고. 맞아? 그럼 세 번째는 뭘 줬어? 부등식. 요게 등장하면 접선이죠. 왜? 나는 직선인데 여기서 만나고요. 맨날 네 위에 있다니까 이렇게. 그죠? 맨날 네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접하는 놈이야. 라는 걸 끄집어내야지.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봐봐. 비교해서. 그럼 튕접이라고 얘기했고 뚫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내가 키워드를 좀 잡아보면 봐. 직선, 지나는 점 이런 부등식 형태로 언제나 크거나 같다. 그럼 접선을 예측해야 되는 것처럼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교. 어떤 거냐면 봐. 최대 최소 문제 등장하는 경우 있어요. 최대 최소. 뭐라고요? 최대 최소 문제. 아니요, 갑자기 무슨 최대 최소 문제야? 예전에 기출 문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림을 이렇게 줘요. 여기에 어떤 함수를 하나를 줘. 지금처럼. 이게 그냥 fx야. 여기 뭐야? y는 fx야. 그다음에 여기에 gx라는 함수가 있어. 근데 gx를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준다고 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게 하는 최소의, 최대의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얘를 여기로 붙이면 돼, 계속. 그럼 얘가 물어보는 순간은 접할 때야. 근데 접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부등식. 극단적인 선택. 따라해보자. 부등식. 극단적인 선택. 부등식. 그리고 위치관계. 이런 식으로 접선을 감추어 둔다고요. 킬러 문제 또 특히 많이 나오고 그런 형태.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난이도를 가지고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분류해보면 의외로 고난도 문제들이 좀 많이 등장해요. 접선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상태로 니들이 예측해야 되는 문제.
알겠죠? 그런 상태. 그리고 뭐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이든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이든 지난 시간에 봐서 알겠지만 접점을 미정상수로 잡고 정리를 하더라라는 그 수투의 아이디어. 단지 미분법이 복잡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스텝 1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스텝 1. 자, 미분이 복잡해졌지. 여기들 여기서 계속 우회하지 말아야 될 게 혹시나 문제가 좀 안 풀린다 싶으면 사실상 미분법이 익숙하지 않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좀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수투 내용이 정말 나한테 익숙하냐.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수투 내용이 나한테 익숙하냐. 그러니까 접선의 기본 형태를 내가 연습을 좀 많이 했느냐. 이거 지금 이 내용은 다 수투야. 이거 다 수투 내용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 가지 미분법 있죠. 여러 가지 미분법을 내가 익숙하게 정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이제 과제를 내주기는 하는데 과제는 좀 응용된 형태의 문제들이 나가잖아. 두 가지 파트가 나간다고. 첫 번째는 그냥 일반 과제라고 좀 쓰여진 거고 시크릿 과제라고 주어지는데 내가 이건 둘 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난이도는 1단계 원스텝이고 이게 투스텝이다라고 써서 나는 그냥 기본 미분법이 좀 익숙해서 기본 문제를 안 풀어도 돼 라고 한다면 이제 시크릿을 푸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야. 난 지금 미분법도 익숙하지 않고 문제 난이도가 좀 쉬웠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요걸 푸는 거예요. 여기는 기본 계산형 문제도 선생님이 넣어놨거든. 근데 그런데도 선생님 저는 이제 기본 계산이 아직 익숙치 않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센수학 같은 거 있잖아. A단계만 풀어도 돼요. 왜? 익숙하지 않으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혼자 해결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결과적으로 응용된 문제가 어쨌든 안 되고 있으니까 요 두 단계로 나뉘어지는 걸 선별하시면 된다. 아셨지? 여기에는 이제 기본 계산형 문제도 넣어놨다. 검증을 잘해야 돼. 수투가 모자르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이제 요청을 해야지. 누구한테? 나한테. 선생님, 수투요. 어떤 방식으로 요청을 하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현재 고3은 미적분이 너무 모자라. 많이 모자른데 그걸 메꿀 시간도 없어. 그래서 지금 고민되는 게 선생님 6주 만에 이걸 끝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게 되게 무리한 계획이야. 근데 무리한 계획인데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니? 뭐 어떻게 해? 6주 동안 이걸 안 해? 4월에 막 미적분 기본하고 5월에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이건 지금. 그죠? 맞지?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끝내야 돼요. 뭐를? 미적분의 한 고비는 넘어야 되는 게 맞다. 그게 지금 현재 등급과 무관하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실제로 3월이 시작되면 너희들 정신없어. 학교가 너희들의 정신을 쏙 빼놓을 거야. 그때는 수능이고 내신이고 자수석은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다 놓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시즌이 미적분을 따라가기에 가장 좋은 시즌. 그리고 내가 왜 3월 둘째 주를 끄는 건지를 내가 얘기했었죠. 학교 학사 일정은요 첫 주부터 돌아가진 않아. 첫 주에 어떤 학교는 시간표 빵꾸나는 학교도 되게 많아요. 시간표도 막 바뀌고 한 주. 너네 잘 경험해봐. 3월 첫 주는요 정비 작업을 해야 돼 학교가. 실제로 진도를 나가긴 해도 정상적인 학교 운영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둘째 주부터 시작돼. 그러니까 3월 학평이 둘째 주에 있는 거예요. 알고 있지? 그래서 그 전까지 뭔가를 끝내놔야 고비를 넘을 수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기회는 3월 둘째 주까지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자, 아무튼 자 우리 접선 이야기로 가보도록 합시다. 스텝 1. 얘들아, 스텝 1 문제 한번 가보자고. 스텝 1입니다. 문제 봐요. 실수 K에 대해서 fx가 있는데, 자, fx가 있는데, 이 fx가 지금처럼 있더라. x제곱 플러스 k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고 나왔다. 문제를 좀 분석해봐. ln x-2가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 자, 그런데 거기에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직선. 직선이 뭐라고 돼 있냐면, y는 x 플러스 t와, 그 다음에 y는 fx가 만나는, 잘 보세요. 만나는, 잘 봐. 점의 개수. 또 개수 함수네. 개수를 GT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어. 자, 따라가 볼게요. 개수 함수야. 무슨 함수? 이게 무슨 함수? 개수 함수야. 개수 함수. 자, 이쪽으로 다시 와봐. 이거 수투에서 많이 나와요. 개수 함수는. 개수 함수는 대부분 불연속이라는 단어랑 연결될 수밖에 없어. 불연속. 왜냐하면 개수가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개수가 탕탕탕탕 변하니까 불연속점을 나타내거나 계단 형태의 뭐예요?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가 하나였다가 갑자기 두 개였다가 막 세 개였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그럼 얘는 왜 연속 불연속에서 나올 수 있냐? 지금 이런 그림 때문이야. 그럼 연속 불연속은 언제 등장될 수 있냐? 바로 뭐야? 급변의 순간. 뭐라고? 급변. 갑자기 개수가 변하는 순간. 근데 갑자기 개수가 변하는 순간의 대표적인 내용은 바로
접할 때, 야, 봐봐. 접선하고 연결고리가 상당해, 이 문제는. 왜 그러냐? 자, 선생님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자, fx라는 함수가 있어. y는 fx가 극대값이 1이고요.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자 봐. fx는 t를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를 내가 GT라고 한번 해볼게요. GT. 그러니까 이거 전혀 다른 거예요. GT는 T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야. 무엇이?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가. 근데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는 Y는 fx와 Y는 T. 변하지만 X축의 평행한 직선과의 교점으로 결정되죠. 자, T가 1보다 크다. 이게 지금 T가 1보다 큰 거잖아. 교점이 몇 개? 하나, 둘! 셋, 둘. 불연속점이 그냥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얘 같은 경우는 접, 그리고 극값 위치야. 뭐라고? 극값. 근데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 접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봐, 여기. t가 1일 때. 뭐가 1일 때? t가 1일 때 갑자기 개수가 2개가 된다고. 근데 1부터 작아. 동동동동 셋. 이거 t가 언제일 때?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근데 1과 마이너스 1은 주어를 바꿔볼게요. fx 입장에서의 극값이라고. 그러니까 극값. 근데 이 극값도 이 그림 상황이라면 사실은 접하는 순간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접선과의 연결고리가 있다. 근데 뭐 하려고 그러는 건데? 경우함수야. 그리고 이 두 개는 우리가 그냥 아는 함수야. ln은 그냥 밑이 2인 로그 함수고. 얘는 2차 함수고. 너무나도 쉽잖아. 그러니까 스텝 1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등장한 너. 자, 변하는 건 y절편이고 변하지 않는 건 기울기란 말이야. 근데 그 직선과 네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 선생님이 말한 게 나오나 봐봐. GT가 불연속이 한 군데만 있어야 된다고. 자, 봐봐. 얘가 오직 불연속점이 한 개. 근데 불연속이 되는 그 t의 값이 a로서 한 개일 때 그 a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 한 개일 때 그 a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라고요. 그래서 뭐 a를 결정하고 뭐 t를 결정하고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자, 불연속이 한 개라는 얘기는 따라해볼게. 급변 따라해봐. 급변이 뭐야? 급한 똥 이게 아니라 갑자기 변하는 거. 맞아? 갑자기 변하는 순간이 한 군데로. 야, 이거 어떡하지? 사실 눈치를 채셔야 돼.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그냥.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니까 지금. 결론이 뭐냐? 두 가지식으로 할게요. 이거 공통접선 문제야. 뭐라고? 공통접선. 그런데 왜 접선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하기 좋냐 하면 접선이라는 표현이 없어. 잘 생각해봐. 없어. 접선이라는 표현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부분을 추측해야 되기 때문에 접선을 감춰놨을 때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출제 빈도는 어쨌든 높아요. 뭐 접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접선이 되는 상황인 거지. 두 가지만 좀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지금 어쨌든 접선이라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좀 첫 번째 문제를 그냥 등장시킨 거니까 우선 나이드가 뭘 해줘야 되냐 하면 한 번에 그냥 갈게. 얘는 움직이질 않아. 경우인데 어떻게 2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이 자리가 3이 되는 이게 y는 ln x 마이너스야. 그 x가 2보다 클 때는 얘를 따라가겠다. 그 얘기죠.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보니까 x제곱 이걸 결정하라는 얘기거든 사실은. 지금은 미정.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모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건 얘가 대칭축이 y축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서 표현하겠죠. 얘가. 이게 바로 y는 x제곱 플러스 k란 말이야. 그런데 이건 k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만 부분적으로 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맞아? 그런 상태인데 내가 여기다 대고 뭘 그릴 거냐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y절편이 변하니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움직임을 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나눠줄 거냐 이거 봐봐. 기울기가 1인 직선 이렇게 그렸어. 그럼 얘는 교점이 몇 개냐고. 교점이 한 개야. 그럼 이 상황에서의 GT를 뭐라고 부를 거냐. 자, GT는 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점이 몇 개야? 한 개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변하냐. 그러니까 다 그릴 필요가 없고요. 정적인 상태로 표현만 하면 되니까 결정적으로 여기죠. 이게 지금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게 돼 있으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위치가 있다면 얘는 GT가 얼마인 거야? 그때는 너 갑자기 2개가 된다고. 그럼 여기서 벌써 그 T라는 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 직선의 Y절편인데 어쨌든 그 위치에서 얘는 한번 변한다고. 하나, 둘. 맞아? 하나, 둘. 그렇게 되는 T의 값이 뭔지를 지금 구할 필요는 우선 없겠고. 이 위치에서 갑자기 변했다고. 근데 그 밑으로 가면 둘 하다가 이렇게 되죠. 잘 생각해봐. 여기서 갑자기 교점이 하나가 된다고. 자, 이 상황이라면, 자, 색깔로 좀 구분해 볼게요.
저기서 뭘 추론해야 되냐면 봐. 파란색으로 표현된 이 위치에서는 하고 이쪽에다 쓸게. GT라는 녀석을 1인 상황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교점 개수가 하나다 이렇게 리딩하면 되겠고, 두 번째 노란 위치. 여기서부터는 교점 개수가 몇 개다? 교점 개수가 2개인 거야. 계속 2개 하다가 2개 하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면 몇 개가 되는 거야? GT가 몇 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갑자기 변한 게 한 번, 두 번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지금.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더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 유추하라고. 얘를 더 올리는 게 아니라 내려서 뭔가 상황을 보자 이거죠. 근데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겠냐? 근데 이쯤 되면 예측이 돼야 된다고. 계속 교점이 2개이려면 얘가 하나가 되는 상황에 너를 소멸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대. 얘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 녀석을 내려서 얘가 이쪽에 공통으로 접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유추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되게 결론적인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다라고 한다면 사실 좀 뻔하게 느껴져야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그림을 치고 달렸어야 된다고. 뭔 얘기라고? 자, 봐 이제. 그려서 표현해 볼게요. 결론적인 이야기는 바로 요거야. 자, 얘는 변하질 않아. 가만히 있다고 얘는 지금. ln x-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녀석의 기울기가 1이 되는 접선을 이렇게 선생님이 좀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접선을 하나 표현해 볼게요. 기울기 얼마인 접선? 1인 접선의 접점이 어딘가 있겠죠. 물론 이 그림은 접점이 어디 있는지 몰라 지금. 예측하는 거야. 그런데 주어진 함수 바로 y는 x제곱 이 녀석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가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y는 무엇? x제곱 플러스 k라고 주어졌는데, 자 2보다 작거나 같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는 살아있겠죠. 이렇게. 맞아.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아무튼 이래요. 어딘가 접한 거야. 맞아? 야 그럼 가볼게. 선생님 손을 따라가는 거야. 기울기가 1인 이 직선이 위쪽에 그려졌다. 그럼 교점이 하나 하다가 요 점을 지나는 순간부터 둘이야. 둘. 그리고 내려가. 둘. 끝. 다시 저 직선이 요 점 있죠. 요 점. 끝점. 요 점을 지나는 순간 전까지는 하나 여기부터 둘 그냥. 왜요? 둘. 교점 둘 맞아? 끊어졌으니까 둘 이제 여기가 문제였다니까. 접하는 순간이야. 여기가 하나가 아니라 공통 접선으로서 간다면 교점 2개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뭐예요? fx랑이니까 이 양쪽에 2개니까 둘인 거야. 둘.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면 얘랑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쪽 계속 2개일 거 아니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를 고정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 말 이해되니? 결론이야 이제. 선생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무슨 또 결론입니까? 이제 다 됐지. 뭐가 됐는데. 그냥 이거라고. 하나, 둘, 셋. 똑바로 못 그려. 다시. 이렇게 되도록 결정하십시오. 누구를? K 값을. 그리고 이건 뭘까요? 수투에서 봤던 공통 접선 이야기예요. 그냥. 수투에서 봤던 공통 접선. 그러니까 Y는 X 뭐였죠? 플러스 T가 Y는 ln x-2에도 접하고 Y는 그냥 x제곱 플러스 k에도 접하고 범위와 무관하게 생각해보라고. 그냥 이보다 작을 때 너한테 접하고 이렇게 접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뭘 찾아야 되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보면 자 봐요. 얘는 그게 결정됐잖아. 그거 쉽게 생각해. 기울기는 미분 개수죠. 예. 그러니까 이 녀석의 접점을 내가 알파라고 하면 요거 미분한 거 있죠. 얘 미분해봐. ln 미분 어떻게 돼? x-2분의 그냥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이 1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알파가 얼마가 되면 이거 3이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접점이 3, 대입하니까요. 그 그림이 좀 잘못됐네. 얘가 여기서 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은 예측용이니까 이건 정확한 그림이 아닌 거예요. 여기 접점이 뭐야? 3빵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겠네. 3빵. 맞아? 그리고 또 뭐 할 건데? 얘가 3빵이니까 얘를 구할 수 있죠? 얘가 3빵을 지나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서 얘 3빵을 구했으니까 여기다 그냥 바로 쓸게. t값이 얼마냐고 그냥. y는 x 플러스 3일 거 아니야 얘가. 맞습니까? 대답을 해봐. 아 왜? 이 직선에 얘가 교점인 거잖아. 교점. 그러니까 3빵을 지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3빵. 아, t값이 얼마? 마이너스 3인가요? 그죠? 3빵. 미안해. x 마이너스 3. 맞지?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고. 공통 접선의. 그 다음 단계 뭐 할 건데? 나 k 찾아야 되지 않니? 그러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얘의 도함수가 2분의 1, 다시 할게요.
1이 되게 하는 이 x좌표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요 자리, 요 자리. 맞아? 그럼 너의 미분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y에, 이것도 헷갈리겠다. 여기서 씁시다. y 프라임이 2x잖아? 네가 1이 되는 이 위치가 얼마인 거야?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2분의 1, 4분의 1 플러스 k겠죠. 그 녀석을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4분의 1 플러스 k는 2분의 1 마이너스 3이다. k는 4분의 1 마이너스 3이다. 그러니까 4분의 마이너스 11이다. 이렇게. 자, 흐름만 다시 알려드릴게요. 한 번에 끝낸 거니까. 이 녀석의 접점을 바로 갈 수 있다. 왜냐면 얘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거 뭐예요?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이야기. 엄밀하게 보면 공통접선을 물어본 거긴 한데 그냥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그럼 어떻게 접점 잡고 미분계수가 그 녀석이 되게 하는 방정식을 풀어서 접점을 그냥 구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했더니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고 마찬가지 방법을 하겠다고. 너의 미분계수가 1이 되게 되는 뭐 x좌표를 찾으면 얘에 의해서 y좌표가 나올 거고 또는 여기다가 y좌표가 나올 거니까 아무데나 대입을 하면 된다고. 얘한테 구해서 너한테 대입을 하든 아니면 얘한테 구해서 너한테 대입을 하든. 어떻게 한 거예요?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너의 접점을 얘로 표현하고 그걸 직선에다 대입해서 풀었다고. 아니 거꾸로 얘기했구나. 맞죠. 2분의 1, 4분의 1 플러스 k가 얘 위에 점이니까 이 녀석을 여기다 대입해서 k 값을 구한 거라고요. 자, 이게 과연 어려운 얘기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스텝 1으로 잡은 이유는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단지 이제 어색한 부분이 뭐냐면 이것마저도 이제 4점인데 단원상 어쩔 수 없어요. 미적분이 만만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니까. 우선 개수함수. 수투야, 이건. 수투에서의 개수함수가 수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느냐? 무조건 연속 얘기랑 바뀐다. 근데 그 내용은요, 그냥 극값하고 극대극소 또는 극값 또는 접선 위주의 문제의 접근 방식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 흐름상. 그러니까 이건 접선 문제구나. 가야 돼. 접선 문제구나. 아니면 접하는 순간에 어떤 조건을 준 거구나.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맞아? 그러고 봤더니 결국엔 공통 접선 얘기더라.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풀이법을 쓴다. 이 정도까지. 그래서 스텝 1인 겁니다. 그래서 스텝 1. 근데 문제는 너무 좋다. 별표 치십시오. 자, 두 번째 이야기, 스텝 2 가볼게요. 자, 스텝 2는 역시 종합적이야. 우선 가보자. 스텝 2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 우리가 배웠던 것도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을 좀 연합을 해보면 스텝 2예요. 우선 미분계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야기는 놓치면 안 돼. 미분계수는 그냥 얘야. 접선에 뭐라고 썼니? 기울기. 그래서 미분에서는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언급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그냥 기울기 얘기다. 무슨 얘기다? 기울기 얘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요. 우리가 직선이 2개, 3개 이렇게 나오면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이거는 공식이지, 공식. 뭐였었더라? 예각의 크기에 대한 탄젠트 값은 1 플러스 기울기 이렇게 정리가 됐었던 거. 덧셈 정리의 활용이었죠. 그래서 부호 조심하라고 그랬어. 1 플러스 곱 얘는 차. 이건 하나의 그냥 공식인 거야. 그냥 메모하시고 자, 문제를 좀 가볼게요. 그래서 조금 기계적인 풀이 스텝 2와 스텝 1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야, 의외로 스텝 2의 오답률이 높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방식을 알면 좀 정해져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스텝 2는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좀 헤매는 느낌, 아이들이. 왜 헤맸을까를 좀 고민해봤던 이거였습니다. 자, 보세요. 좌표 평면에 함수가 또 있어. 이건 좀 작게 그려볼게요. 좌표 평면에 루트 3에다가 lnx를 곱한 이런 함수가 있다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게 y는 뭐냐? 루트 3 lnx예요. 맞니? 됐죠? 대답을 해봐. 그치? 그 다음에 L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L이라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지금 살짝 좀 누워있는 형태. 그리고 중요한 건 얘가 1,0을 지나지. 맞니? 오! 여시. 이게 L이래? 이렇게 이제 L이 있다는 거야. L을 한번 쓸게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에다가 X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루트 3 1,0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그런 녀석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L. 그 다음에 잘 보시라고요.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서로 다른 두 점 A, 알파와 베타에 관련된 A, B라는 두 개의 점이 있는데 그 점에서의 접선을 MN이라고 할 때 L, M, N이 자 정삼각형. 왜 정답률이 떨어졌냐면 그림을 안 줬거든, MN을. 니들이 그려야 된다고. 나 여기서부터 못 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정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정삼각형에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건 각도가 60도란 얘기야. 키워드 연결할게요. 60도.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림을 좀 잘 그려보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거나. 봐봐. 우선 접점을 가지고 60도의 각을 만들려면 여기 있는 이 직선하고 60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이. 그러니까 얘랑 60도가 될 만한 위치를 좀 찾으셔야 되겠죠. 모르겠다 이거야, 이렇게. 뭐 모르겠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두 번째도 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대략적으로 그리면 되죠. 근데 문제는 나 여기서부터 작도 못했던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야, 다시 봐봐. 잘 봐. 그러니까 너희들은 60도라는 것에 집중하면 되지만, 야, 직선과, 잘 보시라고요. 직선이 서로 간에 60도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여각이 120도인 경우도 있는 거 아니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120도든 60도든 같은 얘기예요. 근데 60도에 집착하다 보니까 얘를 예각으로 두 개를 그리려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접점을 다 이쪽에서 잡으려고, 말도 안 돼. 못 그리지. 뭘까요? 얘 교점 기반으로 양쪽으로 나눠서 그려야 된다고. 뭔 소리예요, 그게? 봐봐. 어느 특정 점을 잡아볼게요. 이 녀석과 60도 혹은 120도. 좀 벌려지게 그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쪽 위치에서 그냥 그리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가면 되죠. 그런 다음에 60도야 라고 니들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랑 몇 도야? 60도. 얘도 몇 도? 60도. 얘도 60도. 그런데 세 개가 몽땅 60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은 이미 기울기를 알고 있어요. 그죠? 잘 보셔야 돼. 이 녀석은 기울기를 알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 어쨌든 정해져 있는 어떤 직선과 얘가 60도를 이루고 있다, 60도를 이루고 있다, 120도를 이루고 있다. 똑같은 얘기라고 그랬지? 맞아? 중요한 건 뭘까요? M도 N도 너와 사이각의 예각이 60도라고. 그럼 뭐 해야 되니 내가 지금? 그냥 가야죠. 이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가 되게. 선생님 무슨 봐 이제. 봐. 내가 L 다시 할게요. L과 예각이 60도인 직선의 기울기를 뭔지 모르니까 P라고 할게. 그 P가 두 개가 나오면 되는 거라고. M의 것과 N의 것. 그러면 이 L이라는 녀석의 기울기는 누구냐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아니야.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얘와 60도의 각을 이루고 있는 어떤 직선, 물론 여기는 이제 L하고 M 두 개가 있는데 그 녀석의 기울기를 P라고 하면 그냥 뭐라고 써주면 되는데 공식의 직방인데요. 탄젠트 60도. 그러니까 그림을 안 그려도 풀 수 있어야 돼 원래는. 이거 좀 잘 고민해봐. 탄젠트 60도는요. 뭘까요? 1 플러스 기울기. 그리고 또 다른 녀석의 기울기. 그리고 서로 뺄 거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빼기 P라고 써. 그래도 플러스 똑같겠지 뭐. 어쨌든 절대값이잖아. 탄젠트 60도가 얼마니 근데? 루트 3이죠? 그럼 왜 얘는 답이 두 개가 나와? 절대값이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써볼게요. 2분의 루트 3 플러스 P를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P로 만드는 녀석이 루트 3인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3인 경우도 있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답이 두 개가 나올 거고 하나는 M 거, 하나는 N 거겠지. 그럼 이 얘기야. 이걸 못 그린다고 문제를 못 푸는 거냐? 난 아니라고 본다고. 그러니까 작도를 처음에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수직상으로 명확한 거야. 얘 키워드는 뭐냐면 정삼각형의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둘 사이의 각이 60도다. 이렇게 읽어야죠. 둘 사이의 각이 60도다. 지난 시간에 복습이라고 봐야 돼. 그러면 이쪽으로 와봐. 정리를 했더니 얘부터 풀게요. 2분의 루트 3 플러스 P가 너 곱해지니까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3 P다. 이 항에 2분의 5 P가 2분의 루트 3 맞죠? 맞냐? 잠깐만 잘못 썼나요? 다시 가볼게요. 2분의 루트 3 플러스 P가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P 넘어가니까 2분의 5 그러니까 P가 5분의 루트 3 맞나요? 하나가? 기울기 하나가 나오는 거죠. 이게 누구 거냐고. 이게 얘 껴겠지 뭐. 예. 양수니까. 그럼 하나 음수 나오겠네? 그치? 예. 자, 가볼게. 그럼 2분의 루트 3 플러스 P가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분의 3P 다음에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2분의 1P 이렇게 되겠죠? 맞아? 너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3인가요? 지워져. 그러니까 P가 마이너스 3 루트 3 맞니? 그죠? 네,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P 하나가 5분의 루트 3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3 루트 3이 나오나 본데? 맞나요? 아닌데? 음수가 나오면 안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양수고
또 다른 하나도 양수잖아. 잠깐만. 어디가 잘못된 거야? 야! 정현경 씨. 플러스구만. 다시 갈게요. 이쪽으로 넘어갔고 이쪽으로 넘어갔네. 미안해요. 플러스란 말이야. 하나가 좀 많이 누워있는 형태. 얘겠네. 맞죠? 그래서 두 개 기울게 나왔다고 그냥. 두 개 기울게 나왔다고. 여기서 잠깐만. 어쨌든 공식 하나는 제대로 외우고는 있어야 되는 거 맞구나. 그냥 두 직선 사이의 각에 대한 것은 그냥 암기되어 있어야 돼. 맞지? 그냥 공식이야. 오늘 다시 그냥 암기하십시오. 맞아? 그런 다음에 방정식을 풀었다. 근데 얘가 물어봤던 게 뭐냐면 알파와 베타를 구하래. 그럼 잊지 마. 뭘 잊지 마. 하나 이 자리에 교점을 알파라고 하고 너의 교점을 베타라고 하면 그냥 얘가 물어보는 건 자 봐. 저기 주어져 있는 함수 y는 루트 3 ln x의 접선의 기울기인 거잖아. 그럼 이 녀석의 도우 함수가 필요한 거죠. y 프라임이 x분의 루트 3인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알파분의 루트 3 아무거나 하나 잡으세요. 알파분의 루트 3이 뭐 5분의 루트 3이 되도록 하면 그런 알파는 얼마나 뭐가 나올 거고. 맞아? 그 다음에 베타분의 할까요? 베타분의 루트 3이 3 루트 3이 나온다. 그럼 그 녀석의 베타는 뭐 3분의 1이겠지 뭐. 맞습니까? 됐죠? 알파와 베타 얘기를 할 때 알파 베타의 크기 관계는 굳이 구별할 필요도 없고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베타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5 더하기 3분의 1 요거 구해서 얼마 하자고? 몇 배 곱하자고? 6배를 곱하자. 그러니까 답은 32.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겠죠. 끝까지 아주 잘 물어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시 가볼게요.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다.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그냥 공식화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뭘 끄집어냈던 게 중요하다? 감춰져 있는 거.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60도가 되게 하는 직선 찾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하나의 직선이 결정되어 있고요. 이 녀석과 이루는 가의 크기가 60도가 되는 거 두 개 찾으라고 이렇게 얘네 둘을. 맞아? 그러니까 답이 두 개다라고 얘기하고 끝난 거죠. 여기까지 스텝 2였습니다. 이 문제는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4점 2015년 10월달 문제였고 이제 넘어가셔서 정리합시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음함수의 미분법하고 합성함수의 미분법 얘기를 하면서 21번하고 30번 킬러를 풀어드렸어. 맞지? 그게 오늘 과제에 또다시 들어가요.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골처럼 우리라고 얘기를 했던 게 풀이과정, 그리고 풀이과정은 책마다 뭐 기출문제집마다 선생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푼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내가 다 모니터링을 해보지 않아서 나랑 비슷한 풀이를 하고 있다면 누군가 내 거를 베꼈다 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아닌가? 아무튼지 간에 풀이법이 다소 차이가 나는 순간들이 생길 수가 있어. 선별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엔 그 풀이가 최적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해설지를 어딘가 봤더니 그게 이해가 돼. 어떤 방식인지 찾았으면 그냥 계속 풀라고 그걸로 계속 풀어서 어떤 풀이 하나가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놓고 그 다음에 다음 풀이 다음 풀이 이거 잘 찾으면 풀이가 한 10개는 나올 수도 있어. 사람마다. 그래서 사골처럼 익히라고. 그래서 과제에서 또 드릴 거예요. 오늘 또 보십시오. 그리고 왜 또 드리냐? 결국 지난 시간에 문제는 또 접선 얘기를 했었거든. 직접적으로 쓰였던 쓰이지 않던 접선 이야기. 그리고 여기 내가 놀랍고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6평 21번을 본 이후에 7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스텝업으로 가보십시오. 21번에 이가 나왔네. 그래서 내가 왜 소름 돋았냐면 흐름과 구조가 너무 비슷해. 분명히 그간 기출에 이렇게 물어봤던 기출이 많지가 않은데 어떻게 한 해에 몰아서 게다가 7월에 이게 출제진이 겹쳤다라는 느낌. 바로 뭐냐? 6월 모의평가 7월 이거 문제를요. 겨울에 내거든? 1, 2월에? 6평은 학기 중에 내. 내가 있을 때는. 지금은 날짜가 어떤지 모르겠어. 얘가 먼저거든요. 동일인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출제진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교육청을 내신 분이 검수를 들어가신 거야. 이걸 낸 사람이. 그래서 비슷하게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수능까지 가지 않았나. 출제진이 겹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청 문제도 버리면 안 되겠다. 예전에는 교육청 출제진하고 평가원 출제진하고 겹쳐지지 못했어. 일정상. 겹쳐지지 않았어. 굳이 겹쳐진다면 잘 들어라. 교육청 출제진과 사관학교 출제진은 겹쳐질 수 있어요. 네. 그건 내가 출제는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출제했던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사관학교 쪽이 돈을 더 많이 준대요. 교육청보다. 두 개가 겹쳐지면 사관학교를 무조건 간대.
뭐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돈 주는 대로 가요. 아무튼 그런데 대부분 예전에는요. 그래서 사관학교 출제진하고 교육청 출제진이 완전 달랐어. 조금 느낌이. 출제진이 완전 달랐는데 지금은 최근 한 4, 5년 동안은요. 어땠냐면 교육청 출제진이나 평가원으로 출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들이 초빙에 가. 왜 그런지 알고 있죠? 수능과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아무튼 교육청 그리고 사관학교 쪽이 좀 가깝고 요즘에는 교육청하고 평가원도 많이 가깝고 결국 이 세 개가 좀 비슷해지는 느낌은 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스텝업 문제를 보자고. 이거 지난 시간에 풀었던 그 두 문제랑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바라보는 방향은 결국엔 접선을 활용했지만 밑줄 그냥 써보세요. 음함수야. 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아마 지난 시간에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난 반반 나눴을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요. 반짝반짝 블링블링. 야, 이런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두 번째. 졸라기 어려운데? 뭐 이런 거 있죠. 두 가지로 막 갈릴 수밖에 없어, 이거. 근데 어떤 느낌을 가진 사람이든 행동은 똑같아야 된다. 뭐죠? 사골이야. 계속 풀라고? 계속 풀어? 그래서 내가 이거 다루기 잘하라고 그랬죠. 결국에 우리는 문자 다루기야. 다시 한번 강조해요. 문자는 첫 번째, 변수라는 문자가 있고 두 번째, 상수의 문자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변수는 x, y, t, s 이런 문자를 쓰고 상수를 a, b, c, d처럼 쓰잖아. 근데 이게 절대 문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변수와 상수는 결과적으로 역할을 부여하는 거라고 그랬어. 뭘 부여하는 거라고? 역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게 상수로 쓰이는지 변수로 쓰이는지를 순서대로 끊어야 된다고. 그리고 역할을 부여한 이후에야 무슨 문자로 미분을 할 것인가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올해는 내가 뭘 예측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문자 다루기 적분 문제로까지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미분의 과정이 처음 얘기했던 합성 미분이 될 수도 있고 음함수 미분이 될 수도 있고 역함수 미분이 될 수도 있는데 올해는 선생님이 예측할게요. 그냥 무조건 이쪽으로 수렴할 것 같아. 역함수 킬러 문제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합성은요, 재작년까지 엄청 유행이었어. 이걸로 킬러 문제를 엄청 제작을 했거든. 근데 작년엔 결국엔 음함수로 튀었잖아. 문제 출제 기조가 바뀌었다고. 선생님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올해 출제 기조가 바뀔 것 같다 이거지. 어떻게 똑같이 계속 반복해내겠니? 유행은 1년마다 길어도 2년까지는 안 가거든. 그래서 음함수 파트랑 결국엔 올해는 이쪽으로 넘어갈 거고 역함수가 등장되는 순간 난이도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무튼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잘 냈어. 정말 잘 냈어요. 문제가 짧잖아. 깔끔하고. 가보겠습니다. 이거 별표 치세요. 역시 또 사골 문제 하나 나옵니다. 사골 문제.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가 이해가 됐다면 이 문제는 쉬워. 근데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가 다소 나한테 버겁다 그러면 오늘 문제도 어려울 거야. 자, 세 번째 사골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가볼게요. 문제 표현은 그 문제보다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 문제보다. 스텝업 가보겠습니다. t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y는 t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는 t와 자 봐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sin x야. 자, 이 21번은 기존 킬러랑은 다르다라고 얘기할게요. 우선 표현이 쉬워. sin x 누가 몰라. 게다가 x의 범위를 완벽하게 1대1 범위로 그냥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말 맞죠? 맞지? 그죠? 그런 상태. 아이고 잠깐만 이거 빙글빙글 돌아서 그래. 자,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y는 t와 얘가 만나는 점을 p라고 할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y는 fx 위에 점 p에서 얘는 접선을 아주 노골적으로 줬죠. 접선의 x절편 아차 이 녀석을 gt라고 할 때 g'을 구하세요. 야, 뭔 소리야. 봐, p라는 점을 줬는데 p라는 점을 어떻게 쓰고 가야 될까요? 얘랑 만나는 거잖아. 그림으로 그려볼게. 하나, 둘, 사인을 좀 과장되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인데 구멍 뽕이야? 아니지? 여기죠. 2분의 파이까지인데 구멍이 뽕이야. 맞지요? 여기는 파이고 이쪽은 의미가 없어. 그런데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y는 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는 t 이 녀석과 만나는 교점을 너라고 하고 저기서 또 접선을 그리는 바람에 얘가 또 이제 신경 쓰이는 거죠. 접선을 그려서 이 접선에서 그은 접선의 이 x절편 여기를 GT라고 하죠. GT. 그럼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시키는 대로 하는데 역시 지난 시간과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미 모르는 문자가 하나가 더 있는데 얘를 어떻게 잡고, 뭘 어떻게 잡고, 접점을 모르잖아. 접점 잡고 시작해야죠. 접점을 잡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계속 고민되는 거죠.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쓰면 되겠지. 한 문자를 가져와. 뭐 알파 콤마 t 이렇게. 오케이? 맞아? 그럼 얘가 뭘 의미하냐면 사인 알파가 t인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숨은 의미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내가 왜 올해 여기라고 얘기를 하냐면 작년 문제까지는 그냥 이 관계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냥 관계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얘가 의미가 뭐냐고 지금 이게. 이 알파의 숨은 의미. 뭐라고요? 알파의 무슨 의미? 숨은 의미. 알파는 사인의 역함수죠. 굳이 얘기하자면 왜? t 기준으로 이렇게 바라본 요 알파를 잡은 거니까. 그래서 굳이 쓰자면 저 알파는 사인 역 t라고. 근데 고등과정은 이런 표기법, 이런 관계를 절대 쓰잖아. 그래서 관계만을 물어본다? 그럼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올킬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 근데 이 노란 부분까지는 물어본 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냥 관계.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새로운 문자를 잡았는데 얘를 알파 콤마 t라고 잡았다. 그럼 얘들 둘 사이에 뭐에 집중하라고? 관계에 집중해. 혹시나 깊이 있게 물어본다면 그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이건 역함수 관계입니다. 근데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냥 역의 관계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야기까지. 우선 써. 그러니까 굳이 또 보자면 뭐 알파는 F 인버스 X다까지 쓸 수는 있겠지. 굳이 쓰자면. 이쪽으로 끌고 갔다면 역함수의 미분법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러나 얘는 거기까지 안 간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점 기반으로 얘가 접선의 X절편을 그냥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이 문자를 기반으로 해서 접선.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어쨌든 알파는 잠깐만. 잘못 썼네요. 이 미친 정의. F 인버스 T예요, T. 알파는 T에 관한 함수를 숨기고 있다가 중요한 거지. 여기선 중요한 게 역의 관계를 물어본 게 아니라 얘가 T에 관한 함수다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쓸 수 없는 식, 또 써서는 안 되는 식, 그럼 둘 중에 하나라고 다시 역함수의 관계든 아니면 그냥 문자 관계든. 아무튼 이 정도까지 썼어요. 이때 접선 얘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 단계로 접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써보도록 할게요. 접선은 y 마이너스 y 좌표니까 t 에다가 x 마이너스 x 좌표. 그럼 이 자리가 뭐겠어? 주어진 요 녀석이죠. f 프라임. 그래서 뭐 알파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접선이니까. 우선 여기까지는 맞죠? 그지? 여기까지 우선 맞죠? 그런 상태에서 뭐? y가 0일 때 이렇게 되겠죠. y가 0일 때. 그럼 마이너스 t는 f 프라임 알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한 줄 더 갑시다. 어떻게 가냐면 그냥 전개해서 뭐 지우는 방향으로 하도록 할게요. f 프라임 알파 곱하기 x에 전개하면 마이너스 알파 f 프라임 알파 그 녀석이 마이너스 t다. 다시요. 그럼 f 프라임 알파 x는 알파 f 프라임 알파 마이너스다. 이렇게 그냥 쓰면 되지. 끝까지 가. x는 알파 마이너스 f 프라임 알파 분의 시키는 대로 그냥 쓰고 있는 건데 나 지금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자는 얘기냐면 그 녀석을 gt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맞죠? 됐어? 자, 접선의 방정식 구했고요.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의 무슨 절편? x절편을 구해서 지금처럼 쓴 거라고. 근데 f 프라임 알파가 뭐냐 하면 그냥 얘 미분해서 대입한 거잖아. 근데 코사인 알파야. 그치? 수식 정리해봐. 그러니까 GT는, 여기 써볼게요. GT는 알파, 잠깐만요. 잠시만. 우선 쓰고 갑시다. GT는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분의 1 곱하기 T. 맞아?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또 풀이 과정이 좀 갈리는 게 이 T 그대로 놓고 가도 되고요. 관계 써도 돼요. 왜냐하면 알파는 T에 관한 식이에요. 잘 읽어. 이거 그냥 T에 관한 식이야. 이걸 왜 내가 음함수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제가 T에 관한 식이라고요. 저도 T에 관한 식이에요. 결국엔 T에 관한 식이 숨겨져 있는 합성꼴. 내 말 맞니? 그리고 얘는 그냥 T니까 그냥 놓고 가도 되는데 그게 싫다. T는 사인 알파라며. 근데 난 그게 더 좋을 것 같은 게 왜 좋을 것 같냐면
삼각함수로 알파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미분이나 뭐 적분할 땐 그게 더 편하겠죠. 다시 이렇게 놓고 풀어도 풀이 과정이 성립이 된다고. 왜? 그냥 이거 t에 관한 식이야. 숨겨져 있고 얘도 t에 관한 식이야. 얘도 t에 관한 식이니까 그냥 가도 되는데 이 상태라면 어떻게 바꾸는 게 좋냐? 봐.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에 t는 그냥 뭐예요? 사인 알파잖아. 그래서 문자 통일이나 숫자 통일이나 아니면 함수 통일은 이게 좀 편하다. 마지막에는 내가 얘가 제일 간결하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 이렇게 놓는 게. 근데 잊지 말라고. 음함수예요. 알파는 t에 관한 함수가 숨겨져 있다고. 내 말 맞습니까? 됐죠? 그래서 마무리 정리. 아, 그래? 자,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 거냐면 GT는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다. 그럼 무엇으로 미분할 거냐면 결정을 돼. 이제 문제 다 푼 거지, 이제. 근데 다시 좀 정리 좀 할게요. 사실은 문제가 아주 어렵지는 않다라는 표현처럼 쓰는 거 내가 얘기는 했지만 이거 21번이야. 이게 만만치 않다고 문제가. 왜 그럼 만만치 않았을까? 자, 우선 다시 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내가 이걸 잡고 갈 거냐 말 거냐. 내가 그럴 땐 잡으라고 그랬죠. 잡고 관계를 따지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너를 그냥 뭐 알파라고 잡은 거예요. 이건 무슨 문자를 잡든지 니들 맘이에요. 그러니까 사인 알파라는 게 t다라고 얘기했고 숨은 의미는 어쨌든 그 알파는 사인의 역함수다. 맞아요? 근데 그 점에서 얘가 접선 얘기를 했고 접선의 절편 얘기를 했으니까 시킨 대로 쓸 수밖에 없는 거 그냥 썼어. 그냥 썼는데 끝까지 내가 긴장을 놓지 말라고 그랬던 게 뭐예요? 이것은 t에 관한 함수야. 뭐라고요? 이것은 t에 관한 함수야. 이것은 t에 관한 함수야. 이것은 t에 관한 함수야. 그래서 이 상태로 놓고도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마지막에 빨간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결과적으로 누가 식을 간결하게 만드느냐의 싸움이 되거든 우리는. 난 이게 제일 간결하게 표현된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머릿속에 그냥 알파는 t에 관한 식이야. 이제 끝났다고. 왜? 나는 너를 t로 미분할 거야. 그거잖아. t로 미분할 거야. 얘가 뭐 구하라고 그랬어? g 프라임 이 녀석을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g 프라임 몇 분의 여기 몇 분의라고 돼 있냐 여기 지금 3분의 얼마? 2루트 2니? 이걸 구하자고 그랬으니까 너의 미분계수니까 너를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뭐로? 다시 한번 가요. t로. 그러니까 너는 g 프라임 t라고 쓸 거야. 믿지 말라고. 얘가 그냥 1 그게 아니라니까. 알파는 t에 관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파 프라임 이렇게 쓰여져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뉴턴 기호 쓰지 말라고 그랬지. 라형님 기호 써야죠. 뉴턴은 물리학자고요. 라이프니츠는 수학자입니다. 물리는 수학의 어떤 뭐 일부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좋다고. 일부분 정도 이렇게 살짝 꼼살이 월세 정도 들어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알았어? 그래서 수학 기호를 써야죠. D 알파. 이런 얘기를 니네 뭐 물리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 부탁인데 하지 마. DT 이렇게 가는 거야. 하나 더. 합성함수, 음함수의 미분. 왜? 건미분하니까 시컨트 알파의 전체 제곱 잊지 마. D 알파 DT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야 그럼 D 알파 DT가 뭔데? 뭐긴 뭐야? 관계만 보라니까. 사인 알파는 T래매. 맞아? 이 녀석의 양변을 T로 미분하면 이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D 알파 DT의 수식이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그냥. 다시 한번 갈게요. 이렇게까지 넘어가면 문제가 난리가 난다고. 계속 관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 그럼 어떻게? 알파는 t에 관한 함수로 사실은 양함수의 표현도 가능해. 근데 고등과정 안 배우잖아? 그러니까 그냥 합성미분으로 가라고. 코사인의 알파 곱하기 d 알파 dt가 1인 거야. 그러니까 d 알파 dt는 코사인 알파분의 1이라고. 모든 관계가 다 알파의 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야, 너 마지막에 뭔데 그러면? 얘는요. 코사인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시컨트가 뭐였죠? 누구 뒤집어진 거지? 코사인 뒤집어진 거네. 그럼 코사인 알파의 세제곱분의 1이라고. 맞아?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다 뭘 집어넣을 거냐면 t에다가 얘들아 t에다가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대입할 때 t에다가 내가 3분의 2 루트 1을 집어넣겠다고 그랬잖아. t에다가 그럼 봐봐. 사인에 알파가 t래매. 맞니? 그게 3분의 2 루트 2가 되게 하는 알파 값을 찾아서 대입하면 되는데 그런 값을 구할 수는 없고요. 이거 가지고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 있지.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 문제가 그래도 쉬운 게 뭐라고요? 1대1 대응함수야. 0과 2분의 파이 사이야. 양음 다 양수야. 코사인값 그냥 구하면 되지. 3분의 1인 거 아니니? 맞아요? 아니 이거 뭐 루트 1 마이너스 제곱하면 되니까 9분의 1 나오잖아. 루트. 3분의 1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끝. 그러니까 너는 3 마이너스 3의 세제곱 27인가요? 왜 음수가 나와? 마이너스 24네? 단답형인데 이거? 그렇지 2번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요. 쉽지는 않지. 근데 딱 이것도 봐. 세 블럭으로 또 끝났네. 정해져 있죠. 선생님의 풀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얘들이 물어보는 양 자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 뭐 세 블럭이죠. 둘, 아니죠. 둘, 셋.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지금. 맞죠? 다시 한번 왼쪽으로 합시다. 자, 이 문제가 여전히 쉽다라고 표현하기 힘들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툭탁툭탁 풀릴 거다라는 기대를 우선을 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벌써 지난 시간에 그 두 문제와 이 세 문제는 맥락을 좀 같이 한다라고 보는 게 좋아. 관계예요. 결국엔 내가 어떻게 문자를 다룰까? 무엇으로 미분할까? 그리고 뭐 하나 더. 이 풀이만이 그럼 최선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럼 이걸 다 t에 관한 식으로 놨고 뭔가 문제를 푸는 방식들이라면 아니면 그럼 여기서 그냥 미분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배 미분법으로. 알았어? 그래서 이 방식으로 그냥 미분한다면 혹시나 그게 아니라 선생님 역함수의 관계를 가지고 역함수의 미분법으로 근데 그렇게 이 문제를 풀면 요건 이제 못 풀 가능성이 좀 있어. 근데 의미상 어쨌든 역함수의 관계다. 난 어떤 풀이를 택할 거냐. 요걸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 문제책으로는 꽤 난 잘 나왔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아무튼 별표. 그리고 소름 돋았던 건 6평 이후에 이 문제를 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아무튼 좋은 문제입니다. 요거 별표 치시고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접선 이야기를 했는데 접선이란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뭐 미분법을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였어. 넘어가시고요. 자, 우리 뒤로 갑시다. 초월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5분만 뭐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고 그리고 요번에는 이계도함수와 변곡점 얘기를 분명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동안은 내가 이계도함수 깊게 얘기 안 했고 변곡점 이야기를 할 기회들이 없었잖아. 그래서 오늘 변곡점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방식 그리고 초월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 그리는 방법들을 좀 전달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5분만 더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좀 지워봐. 애들 몇 명 빠졌다고 막 소리가 울리네요. 여기. 동굴이야? 여기? 잠깐만. 동굴이 돼버렸어. 애들이 몇 명 없어서. 문제 한번 볼게요. 아니,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초월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우리 3차 함수의 그래프도 그렇고요. 초월함수의 그래프도 그렇고요. 도함수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그래프를 그리겠다라는 거였는데 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의 흐름. 자, 우선 첫 번째 0번이라고 할까요? 0번. 정의역을 잘 조사하지 않는데요. 정의역을 조사하셔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럼 극한을 왜 배운 거냐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극한을 배운 이유는요. 정의역의 끝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마무리될 거냐. 다시 말하면 정의역 기반으로 극한을 연결해서 어떻게 그래프를 마무리할 건지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미분 전에. 극한. 그리고 첫 번째 이렇게 들어가면 대칭성을 볼 수 있는가 이런 얘기. 대칭성을 볼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봐봐. y는 우리가 로그 뭐 당연히 그렇진 않겠지만 a에 1에 2에 뭐 x-2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선생님이 이거 그냥 평행이동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극한 때문에 얘가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뭐죠? 얘는 정의역이 x가 2보다 큰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극한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첫 번째는 x가 계속 커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x가 계속 커지면 저는 계속 커지는데요. 이거야. x가 그럼 어디로 보내야 되냐고 이거. 2로. 2로 보내야 되는데 2보다 어떤 쪽? 큰 쪽. 근데 그게 음의 무한대라서 사실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맞는 거라고 그랬죠, 원래는. 근데 이걸 예측해서 그냥 미리 그렸던 거고. 그려놓고 얘를 분석한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사실은 극한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극한은 그래프를 그리려고 배우는 거라고. 그래서 어쨌든 정의역의 끝위치에서 극한을 통해서 이게 끝마무리가 어떻게 될 거냐. 그 대표적으로 많이 가는 건 양음의 발산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점근선. 점근선은 항상 극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 알았어? 점근선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냥 퍼지거나 점근선이 있거나. 알았지? 그럼 이제 두 번째, 대칭성을 보라는 얘기는 네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단하면 편해. 왜? 반쪽만 그리면 되거든. 맞아? 그래서 바로 보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바로 보이면 그냥 갖다 쓰시고 잘 안 보여. 그럼 넘어가. 됐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지, 사실. 미분. 도함수를 통해서 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주어진 함수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배웠고. 맞아? 얘가 음수면 주어진 함수가 그 위치에서 뭐 한다라고 배웠어? 감소한다라는 걸 배워서 이걸 가지고 아주 장명한 극값들을 체크하지요. 맞아? 그것들을 체크하면 함수의 그래프의 도구 브라더 개형이 그려진다. 맞지? 여기까지가 사실은 수투 내용이야. 근데 수투 내용만 있으면 돼.
수트 내용만 있으면 되고요. 세 번째부터는 뭐라고 써줄 거냐면 선택입니다. 선택. 뭘까요? 내가 좀 이따 보겠다라고 했던 이계도 함수를 통해서 요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요철 이렇게 써놓고요. 변곡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는데 이 노란 부분은 필요할 때만 쓰는 거야. 필요할 때. 필수가 아니라고. 예로는 그냥 그래프가 끝나는데 문제는 F 이계도 함수를 통해서 요철이나 변곡 또는 변곡 접선 이야기를 직접 물어보는 경우에만 이걸 쓰더라는 얘기죠. 선택. 아셨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혹시 필요하다면 절편.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여기까지가 필수다.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초월함수 그래프는 좀 이따 좀 더 그려보는 걸로 합시다. 잠깐 쉬었다 가죠. 10분만 쉬었다 갑시다. 네. 쉬었다 갑시다.